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팽민장입니다. 현재 장 보시면은 잡코인장이 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다만 비트코인 쪽에서는 그다지 조정을 많이 안 줬는데 한 2에서 3% 정도 조정을 안 줬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일 대비 눌러보시면은 잡코인 많이 안 빠졌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도 거꾸로 놓고 보면은 이전에 쌌던 코인들 한 번에 이렇게 무너뜨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도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비트코인 조정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루나사의 상승으로, 그러니까 루나사의 비트코인 매집으로 상승이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루나사의 비트코인 매집이 이 3월 30일에 3,000개를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6일,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신규 이 매수 세력이 실제로 루나사에서는 스팟마켓에서 바이낸스 스팟에서 현재가로 긁었었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 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은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이게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2개 전 영상이나 아니면 전전정 영상, 그러니까 3개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권도라고 하는 또는 루나사가 비트코인을 매집할 때 특정 가격에서만 매집을 할 것 같다. 또 이 사람이 그냥 막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 눌릴 때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그냥 마냥 올려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왜냐? 이게 매일 매수하던 게 그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모습에 따르면은 일단 2가지가 정의가 가능합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이렇게 뭐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올려줬겠지만 막연히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은 여기서부터는 좀 힘들다, 이런 가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현재가로 긁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대응이 불가능한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를 체크하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넓게 뿌려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정장 그리고 정말 많이 빼는 장 안에서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게 야매긴 한데 실전에서는 좀 많이 나온다, 잘 통한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때 나왔었던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뭐 썬더 토큰 가면은, 죄송합니다. 썬더 토큰 가면은 네, 신인 토큰 가고 이렇게 스토맥스 뭐 따라가더라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걸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약간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말은 했지만 그냥 나 혼자 매매를 해보자라고 해서 참여를 했었고, 썬더 토큰 보시면은 스톰엑스 뭐 4월 2일날 이렇게 썼죠. 그리고 실제로도 스톰엑스의 경우에는 그날 당시에는 많이 안 썼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빔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말씀드렸던 거는 나는 DID 코인은 참여 안 하겠지만 이런 코인들을 많이 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말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디움은 그다지 크게 상승은 안 나왔는데 관련된 뭐 메디 블록이나 뭐 시빅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가 말했던 게 뭐 맞았다 이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나왔었던 패턴이 뭐 지금 현재에도 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 하나는 맞았죠. 그러니까 뭐 패턴상으로 순서대로 넘어가는 건 맞았습니다만, 그러면은 지금 장에서 또 뭐 썬더 토큰 갈 때까지 기다리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장 어떻죠? 잡코인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상승할 때 이 장에서 뭐 잡코인이 쌌냐, 준 메이저가 쌌냐, 아니면은 뭐 라지캡 뭐 메이저가 쌌냐, 이것을 알아봐야 되고요. 저는 이에 대한 답변만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종목이 캐리 프로토콜이고 현재 시총이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잡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구간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이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이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이 구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통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잡코인으로 가거나 준메이저로 가게 돼요. 제가 설명상 잡코인 장에서 준메이저로 보통 가니까 그 다음 장은 준메이저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여기서 과연 조건이 무엇일까? 이 조건은 잡코인의 순환이 90에서 100%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준메이저로 가게 될 것이다가 전제 조건입니다. 잡코인이 더 이상 오를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을 출발하게 되는 게 이 조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그냥 잡코인 눌러보시고 차트를 보신 다음에 이게 과연 순환이 100% 이루어졌을까? 한번 보세요. 일봉으로 게릴 프로토콜, 쿼크체인, 썬더코어. 과연 썬더코어처럼 다른 코인들도 이게 순환이 이루어졌나요? 아마 대답은 아닐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장은 일단 가정은 잡코인 다시 출발한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뭐 지금 장이 보면은 뭐 도지나 밈이나 뭐 일본 약간 거래소 인수한다고 해서 오르는 거나 아니면 메이저, 준메이저 이런 형식의 코인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준메이저를 선택하고 계실 텐데 제가 예상하지만 준메이저는 아니고 큰 그림에서는 아마 잡코인장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지는 약간 분할 매수로 채우고 약간 참는다. 이 방식이 저는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를 하실 때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손절가를 걸고 매매를 했다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죠. 근데 다만 내가 만약에 나는 이 장대 양봉에 걸었는데 이탈을 했어. 그렇다면 다음 매물대가 되는 게 어디인지 체크를 하시고 손절가를 어디인지 체크를 했다면은 이것도 수익 내기는 괜찮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 매매에서는 무조건 수익이라는 점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반등이 이런 코인들 내가 봤던 테마로 오게 되면은 시가 지키고 이렇게 손절 발생 안 시키고 내가 매수분만 채워주면은 내가 종목 맞췄으니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런 조정장 안에서는 다음 코인이 뭐가 상승을 할지 먼저 생각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안 오른 코인을 선택을 하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냥 조정만 맞이하다가 기회비용을 좀 날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준메이저 아니라 잡코인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강요는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잡코인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준메이저가 약간씩 이렇게 흔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좀 애매한 장에서는. 근데 이런 상승이 그러니까 이 준메이저나 이런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이 과연 큰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좀 애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메이저를 약간 들어가고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좀 스윙 형식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저조차도 잡코인에서 이제 준메이저로 넘어갈 때는 한 번에 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스윙 종목으로 좀 한두 개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종목상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꼬리를 채우는 과정은 에이브는 절반 이상을 넘겼고요. 그럼 앞으로 남게 되는 거는 이 꼬리 부분을 안 채우게 되는 건데 칠리즈는 그냥 그 후 곧바로 이렇게 채운 걸 볼 수가 있고 현재 아발란체가 이 꼬리 부분을 안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100% 채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저는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뭐 에이브가 대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놈도 적합한 상승을 받을 것이다. 뭐 칠레즈는 선행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브가 아니라 아발란체가 이때부터 저가를 다지고 상승을 했죠. 저희 때 30%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정이나 아니면은 이번 상승에 아마 좀 비중을 많이 안 채우셨던 분들은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내가 저가에 매집을 못했어. 나는 싼 가격을 원해. 이러시는 분들은 이번 장을 좀 집중을 해주시고 또 아발란치가 이때부터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루나사 그리고 앵커 프로토콜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상승이 좀 관점이 좋게 작용을 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코스모스를 그리고 본다면은 코스모스가 그냥 상승분도 없이 그냥 마냥 이렇게 그냥 횡보만 하다가 이제는 약간 상승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무슨 말이 떠돌고 있느냐 이것도 아발란체처럼 또 약간 브릿지 또 체인 형식으로 묶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떠돌냐면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는 예전에 아발란체 코인을 보시고 이게 왜 상승을 했었는지 관점이 잘 적용을 받으면은 어떤 상승을 받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4시간 봉이죠. 비트코인의 차트와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조정이 거의 발생을 하지가 않아. 누구는 이 얘기가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가 런던 하드포크로 인해서 상승을 했을 텐데,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POS로서 약간 발전성에 의의를 둘 수 있는 이 머지라는 업데이트가 쿼터 2, 그러니까 2분기 안에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분기에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6월 말일 전까지 실행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이런 거는 달력을 잠깐만 볼게요. 보통 이런 건 한 6월 30일이 말일이니까 6월 29, 30 이때 또는 이 전에 발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보고 이더리움의 상승이 나오지 않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의 상승을 제가 뭐라고 했었죠? 알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점에 있어서 3,800달러 선만 비트코인이 버텨서 넘기든 아니면 이더 자체가 상승을 해서 넘기든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면은 상승의 초반 그리고 여기 중반 그리고 후반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조정이 오면은 그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 저와 다르게 좀 약간 손절을 안 거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 잘 버티니까 토탈2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시총에서도 보이시나요? 조정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건 자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나타내고 있고, 전체 알트장은 좀 약간 저항을 받기는 하지만 막 빠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무조건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차트가 어떻든지 간에 절대 빼서는 안 되는 구역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뭐 이게 매물대로서 뭐 체크를 하시던지 간에 매물대로서 체크를 하시던지 간에 아니면은 뭐 캔들로서 체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캔들로서 보면 딱 이 선에 걸려 있죠. 이 선에서 양대 양봉에서 버틸 수 있느냐, 또는 이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점까지 보느냐, 아니면은 이게 무너졌을 때는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체크를 하느냐. 과거에는 이 상승의 시작점으로부터 38일 구간에서 방어가 나오면서 상승세 죽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점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정말 최후의 보루로 이 구간에 걸려 있는 이 구간을 지켜내느냐, 이런 지점들을 체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알트 매매를 하는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걱정할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 한해서는 비트코인의 매수 또는 상승이 루나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뭐 점쟁이처럼 이걸 점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구간을 지켜내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점치겠습니다. 결과는 점칠 수는 없어도 이 사람의 행보는 제가 좀 약간 예측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은 많은 거 하지 마시고 비트이더는 좀 장기적으로 추세를 파악을 하시고, 지금 현재 장에서 다음 장에 뭐가 나올지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에 맞게 좀 비중을 채우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